텔레그램을 누가 느리게 하고 있습니까? 당신들 뭐 하는 겁니까, 바보들아? 사람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SMO를 위해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절박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는 군인, 장군, 지방당국, 그리고 크렘린 간의 소통을 급격히 차단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 도구를 우리에게서 빼앗고 싶어 한다는 사실은 바람을 씹는 자는 폭풍을 거둘 것이다. 하지만 이 조치는 군대와 러시아 두마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통제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총알바디가 되는 것에 지쳤습니다. 그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린 엿먹었어 얘들아. 젠장. 최악을 대비해. 지금 크렘린 복도에서는 전쟁 시작 이후 전례 없는 권위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두마 의원들, 장군들, 주지사들, 수년간 푸틴의 모든 결정을 의문 없이 승인해온 침묵의 공증 사무소 역할을 해온 러시아 의회, 두마가 오늘날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지금 의원들은 연단을 주먹으로 치고 있습니다. 푸틴이 수년간 구축한 권력의 수직 구조가 내부의 반역 혐의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이 결정을 내린 검열 기관인 로스콤나드조르와 간접적으로 크렘린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공개적으로 그들을 반역죄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정치에서 금기였고 그 금기가 깨졌습니다. 차르에 의해 임명된 관료들이 이제 차르의 결정을 방해 행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러시아의 가장 강경한 군사 블로거들과 그가 직접 임명한 주지사들조차도 이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선정가들조차도 크렘린의 움직임을 반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낸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바보입니다. 안타깝게도. 더욱 위험한 것은 지방에서의 봉건화 과정입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 있는 벨고로드와 쿠르스크의 주지사들은 모스크바에 대한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글라드코프 주지사의 절박한 텔레그램 발언은 중앙에 대한 주지사의 보고가 아니라 침몰하는 배의 선장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그들은 모스크바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대피 결정을 내리고 지역 민병대를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연방이 사실상 봉건 영지로 분열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크렘린은 자국 영토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 혼란의 뒤에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편집증과 두려움. 텔레그램과 왓츠앱 같은 모든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이 제한되었을 때 블라디미르 푸틴은 디지털 요새를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왕좌 아래에 다이너마이트를 깔았습니다. 이제 인구 1억 4,500만 명의 강력한 러시아는 현대 시대에서 가장 크고 가장 포괄적이며 가장 무서운 디지털 정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전으로 고통받고 연료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은 이제 서로에게조차 닿을 수 없습니다. 분노가 너무 커서 시민들이 검열기관의 문을 잠그고 사실상 국가, 주지사, 지휘관들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인들은 패배를 받아들이고 정권에 반항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지 마세요. 지휘관들은 무력합니다. 연료가 없고 물류 경로는 차단되었으며 우크라이나 드론, 사냥꾼들이 머리 위에 있습니다. 참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30도입니다. 이제 최전선에서의 생존 투쟁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통신 마비입니다. 이 상황이 최전선에서 초래한 재앙은 엄청납니다. 군인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를 눈멀게 했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러한 외침은 전적으로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전선에서는 통신과 물류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단 한 번의 조치로 둘 다 차단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스타링크에 대한 접근을 잃었습니다. 현재 불행히도 스타링크 연결이 끊어져서 우리는 사실상 통신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조정 도구, 유일한 생명선은 텔레그램이었다. 푸틴 행정부는 보안이라는 명목으로 이 생명선도 끊었다. 이제 전선에는 완전한 암흑이 있다. 연료 위기가 있다. 물류가 중단되었다. 명령이 전달되지 않는다. 좌표를 전송할 수 없다. 크렘린은 무력하다. 일부 대표들은 이를 나토와의 전쟁의 필수라고 부르며 이 상황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어는 현장에서의 비극적인 무력함을 가리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대 전쟁에서는 속도가 모든 것입니다.
과거에는 러시아 포병 부대가 드론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몇 초 만에 좌표를 받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채널들이 닫혔습니다. 군사 블로거들은 데이터는 15분 만에 쓸모없게 된다. 명령이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늦었다. 이것은 우리를 전쟁 초기, 심지어 석기 시대로 되돌렸다. 라고 반발하고 있다. 크렘린의 편집증은 지상에서 전술적 유연성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러시아 보병들은 적의 총알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지휘 구조가 그들을 끌어들인 이 맹목의 소용돌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출된 녹음에서 병사들이 국방부와 그들의 장군들을 공개적으로 위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린 엿먹었어 얘들아. 젠장. 최악을 대비해. 이 통신 위기의 파괴적인 영향은 또한 군대와 시민사회 간의 섬세한 공급 다리를 파괴했습니다. 식량, 열화상 카메라, 개조된 갑옷, 드론 배터리 등 국가가 충족하기 어려웠던 중요한 필요를 지원하던 민간 기부 캠페인은 조정 플랫폼이 폐쇄되면서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자금 흐름이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전선의 군인들은 생존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급이 끊기고 눈이 가려지고 민간 지원이 차단된 이 부대들에게 남은 것은 완전한 혼란뿐입니다. 이 정전으로 인한 파괴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전선을 약간 북쪽으로 이동하여 러시아의 영토로 향해야 합니다. 브리안스크, 벨고로드, 그리고 쿠르스크. 이 세 지역은 지도상에서 평범한 국경 도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적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이 지역들은 러시아 군대의 우크라이나 점령을 유지하는 주요 후방 물류 기지로 전쟁 기계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전선으로 향하는 모든 탄약, 연료, 인력이 모이는 곳이며 군 본부, 대규모 연료 저장소, 광대한 철도 노선의 교차점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텔레그램의 중단이 대규모의 질식 효과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는 불변의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이 없으면 조정도 없습니다. 조정이 없으면 물류도 없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물류가 붕괴되면 전선은 정체됩니다. 이 거대한 연료 저장소와 기차역의 생태계는 우크라이나 드론과 사보타주 그룹의 지속적인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드론 공격이 감지되면 지역 정부, 지역 방공부대, 바르스 자원봉사자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몇 초 만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기차 일정이 변경되었고 탄약 저장소가 확보되었습니다. 벨고로드 주지사 비아체슬라프 글라드코프가 명백히 항의한 바와 같이 통신이 느려지면 작전 정보의 흐름이 방해되고 긴급 보안 경고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경고가 지연되면 그 거대한 기차 노선과 연료 충전소가 명백한 표적이 됩니다. 공공 및 군대에 대한 경고 시스템이 이를 보호해야 할 국가에 의해 중단되면 브란스크나 쿠르스크의 창고가 공격당할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창고가 공격당하면 돈바스로 향하는 연료 열차는 출발할 수 없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지 않으면 포크롭스크 축선의 공격부대는 연료와 탄약이 부족하게 됩니다. 연쇄 반응은 그렇게 단순하고 무자비합니다. 장군의 명령이 후방 기지에서 전선으로 전달되는 중간 계층이 막히면 지휘 체계가 중단됩니다. 공격의 추진력은 급속히 붕괴될 위험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물류기지의 공황 상태는 전선에 도달했을 때 훨씬 더 피비린내 나는 그림으로 변합니다. 공식 군사 통신 채널이 역동적인 전선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대다수의 군인들은 전술적 조정을 위해 이 민간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습니다. 드론 조종사와 포병대 사이의 중요한 정보 타격 체인이 끊어졌습니다. 정보가 전선에 도달하고 데이터가 오래되기까지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의 나는 군인들이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는 발언은 궁전과 현장의 현실 사이의 깊은 격차를 보여줍니다. 대조적으로 미로노프 부국장이 이 결정을 내린 사람들을 바보와 악당으로 묘사한 것은 이 실패가 모스크바 상층부에서 내부 갈등으로 변했음을 드러냅니다. 이 거대한 통신 실패와 물류 붕괴는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전쟁연구소의 2월 12일 보고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이 혼란을 지리 전술적 이점으로 바꾸고 있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자포리자 국경을 따라 우크라이나군은 스타링크 장애와 텔레그램 지연으로 인한 지휘 및 통제 마비를 이용하여
지역 방역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주요 공격축인 포크로프스크에서 드론 정보의 지원은 우크라이나 방어가 더 조직적으로 저항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브리안스크와 벨고로드에서 물류 동맥이 끊기고 전선에서 눈이 가려진 군대는 전진할 수 없습니다. 이 혼란 뒤에는 크렘린의 주권 인터넷 편집증이 있습니다. 검열기관인 로스콤나드조르는 대중의 생명선을 막았습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검열 사무실의 문을 잠갔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디지털 감옥에 가두었으니 우리는 당신을 물리적으로 가두겠습니다. 그러나 타격은 내부에서만 오지 않았습니다. 태평양 건너편에서 애플의 조치로 상황은 기술적 재앙으로 변했습니다. 미국의 제재하에 러시아와 연결된 10,000개 이상의 개발자 계정과 수만 대의 기기가 원격으로 벽돌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당신의 $1,000짜리 전화기는 즉시 쓸모없는 금속 덩어리로 변했습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글로벌 인터넷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라앉고 있는 고립된 섬입니다. 그리고 크렘린의 음흉한 계획, 맥스엘. 목표는 보안이 아니라 1억 4,500만 명을 24시간 7일 감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지털 주권이라는 거짓말로 팔리는 역사상 최대의 감시 작전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안전한 소통을 원하며 자발적으로 정권의 감시 네트워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큰 그림을 보면 모스크바에서 화면이 꺼지는 것 뒤에 훨씬 더 어두운 전략적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러시아가 권위주의 정권에서 전체주의 고립 국가로 전환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즉, 북한화 과정입니다. 푸틴의 암묵적인 사회 계약은 오랫동안 이 간단한 방정식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복종을 주면 상대적인 번영, 안전, 그리고 현대 세계와 통합된 생활 방식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국민들에게 번영의 약속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텔레그램 금지는 사실 몇 달 동안 계속된 고통의 사슬에서 가장 최근의 고리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추운 겨울 조건에서 빈번한 정전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집은 추웠고 도시는 어두웠습니다. 에너지를 자랑하는 나라에서 만성적인 연료 위기가 있었습니다. 주유소에는 줄이 몇 마일이나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 폭발로 인해 주택과 기본식품에 대한 접근이 평균 시민에게 거의 사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배고픔, 추위, 어둠과 싸우고 있을 때 그들의 마지막 소통 수단과 해방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금지, 애플의 봉쇄, 최대 제한은 단순한 인터넷 문제가 아니라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고 사람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은 마지막 타격이었습니다. 이 계약은 수백만 명의 눈앞에서 찢어졌습니다. 이제 위로도 통합도 없고 오직 노골적인 복종만 요구됩니다. 러시아는 스스로를 기술 전체주의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인터넷을 통제하려고 하면서 정권은 실제로 현대 경제와 사회가 의존하는 모든 효율성 도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텔레그램과 왓츠웹은 단순한 소문 장소가 아니라 수백만의 소규모 사업, 여행 가방 무역, 그리고 회색 시장 경제가 번성하던 거대한 시장이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닫는 것은 이미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 경제의 마지막 중요한, 비록 등록되지 않은 생명선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푸틴은 정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이 생계를 꾸리는 가판대를 뒤엎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억압은 국가가 승인한 자살 행위입니다. 더 깊은 전략적 분석은 이 상황이 러시아의 소프트 파워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한다고 보여줍니다. 소련 시대에도 러시아는 특정한 이념적 매력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오늘날 시민들의 휴대폰을 벽돌로 만들고 스파이웨어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국가는 두려움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애플이 10,000개의 계정을 잠근 것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와 다른 권위주의 정권의 엘리트들에게도 보내는 메시지다. 서구 기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이 상황은 글로벌 기술 세계의 결정적인 분열을 가속화하고 스플린터넷 시대를 열며 러시아를 필연적으로 중국의 기술 궤도로 밀어넣을 것입니다. 푸틴은 서구를 떠나 베이징의 디지털 식민지가 되기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러시아 시민들의 데이터는 이제 FSB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베이징에도 접근 가능합니다. 크렘린의 이러한 조치는 다가오는 2026년 두마 선거를 앞두고 반대 목소리를 완전히 잠재우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정권은 실제 전선 뉴스, 군 사상자 데이터, 경제 붕괴 분석이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퍼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푸틴의 안정성 서사를 약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그들의 모든 조치는 러시아를 전략적 막다른 골목에 가두고 있습니다. 심리적 측면에서 상황은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젊은이들, Z세대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VPN과 백도어를 통해 세계와의 연결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번 최신 조치는 그들에게 당신의 미래는 여기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환상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모스크바의 젊은이와 평양의 젊은이의 차이는 단지 몇 기가바이트의 데이터 흐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완전한 고립은 단기적으로는 정권의 목소리를 증폭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를 내부에서 부식시키는 절망과 허무주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역사는 미래를 빼앗긴 잃을 것이 없는 대중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상황은 가능한 세 번째 탈출의 전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쟁 초기에 그리고 동원이 선언되었을 때의 장면과 유사한 탈출의 물결이 이번에는 국가의 두뇌 집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VPN 접근을 제한하고 글로벌 플랫폼에서 단절되는 것은 러시아의 약 150만 명의 기술 노동자들에게 직업적 지속 가능성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디지털 세계와 단절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운 방정식에 직면합니다. 남아있는 것은 직업적 위험입니다. 떠나는 것은 물류 악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룹이 행동을 취한다면 어디로 향할 수 있을까요? 분석에 따르면 선택지는 2022년보다 훨씬 제한적이지만 여전히 열려있는 경로가 몇 가지 있습니다. 터키는 여전히 러시아 항공기의 가장 큰 환승 허브로 남아있습니다. 디지털 제약이 증가함에 따라 이스탄불과 안탈리아는 원격으로 일하는 러시아 전문가들에게 다시 매력적인 목적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수요 증가가 티켓 가격의 투기적 상승을 촉발할 수 있어 경제력이 높은 사람들만 이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점 때문에 트빌리시와 예레반이 잠재적인 피난처로 두드러집니다. 특히 중산층에 속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학생들이 도로로 접근 가능한 라르스 국경에서 새로운 유입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 임대료 상승과 현지 반발은 이 경로를 과거보다 덜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몇 안 되는 관문 중 하나인 버그라드와 금융 유연성으로 유명한 두바이는 부유한 계층과 기업 소유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두바이는 암호화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출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시나리오에는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두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IT 전문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국경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심각한 위험으로 분석가들에 의해 논의되고 있습니다. 크렘린이 이 문들을 닫으면 떠나고자 하는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디지털 감옥에서 벗어나려 하면서 물리적 경계 안에 갇힐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러시아의 이민 물결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인구 침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2026년 2월은 러시아에서 소셜미디어 앱이 중단된 날짜로 역사에 남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성이 완전히 붕괴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크렘린은 자기 국민을 너무 두려워해서 심지어 자기 군대의 눈을 뽑아 그들을 침묵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전선의 침묵은 안전의 침묵이 아니라 임박한 재앙의 침묵입니다. 군인들의 통신을 차단하는 것은 그들을 죽음에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인을 죽음에 내버려두는 정권은 정당성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러시아에 드리워진 디지털 장막은 외부 세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를 숨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게 그 진실은 이것입니다. 가장 큰 적은 더 이상 국경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크렘린입니다. 시스템은 스스로를 먹어치우고 있으며 이러한 자기 파괴는 필연적으로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의견으로는 자신의 군대를 침묵시키는 지도자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침묵의 폭풍전의 마지막 고요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기대합니다. 진실을 계속 보려면 구독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